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호법부장 현민스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열린 첫 종회는 활기와 일상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침체된 포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특별 선소화전 새로운 인연이 개막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스님의 발언으로 근현대 작품 35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가 신라불교를 최초로 공인한 법흥왕을 기리는 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행복바람이 지역 문화축전도 열렸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 사용한 동국 정운식 표기 금속활자와 갑인자가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인사동에서 발굴한 조선전기 금속유물 1,7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호법부장 현민스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전감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 위드 코로나 이후 열린 첫 종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활기와 일상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위해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원래의 장소로 자리를 옮기며 일상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은 종법령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등 안건 처리에 만전을 당부하며 코로나 이후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무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15일 회기로 개회한 222회 정기회는 종법 개정안과 인사안에 앞서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호법부장 현민스님 임명 동의안을 가장 먼저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앞으로 종단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종회는 예산종회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법계법과 승려법, 계단법 등 종법 개정안과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 등 인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종단의 내년 예산안은 모두 855억으로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으로는 새로 종종이하를 추대하고 37대 종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새 집행부의 출범, 종회원 선거, 그리고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취임 4년차를 맞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소회를 밝히며 핵심 사업과 내년 예산안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은 총무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혼란했던 직위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6대 원장으로서 한국 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불교에 대한 열망으로 걸어온 지난 걸음들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중앙종회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는 오는 10일 속개해 종법 재개정안과 인사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호법부장에 현민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현민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에 중용의 힘을 발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언제나 중요한 시기이지만 특히 총무원장 소임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현민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협력해 종단과 불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침체된 포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특별 선소화전 새로운 인연이 개막했습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스님의 발언으로 근현대 고승대 덕의 작품 350여 점이 공개됐는데요.
8일까지 전시한 뒤 모든 수익금을 교계 12개 단체에 후원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가운데 한 명인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불교 대사회 운동을 이끌다 얼마 전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글씨, 귀일심원 요익중생. 다양한 필적과 화풍으로 불교의 요체를 담아낸 선서화들이 조계종립 동국대에 모였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침체된 포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인연,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입니다. 선서화전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동국대 관악위원장 자승스님의 발언으로 기획됐습니다. 선서화전 추진위원회는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 팔정도에서 개막식을 열고 자승스님이 소장한 선서화 350여 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등이 동참해 행사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서화를 통해 불교단체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세간의 그윽한 향기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서화전은 오는 8일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뒤 수익금을 교계 단체에 후원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품은 판매가 완료됐으며 상월결사 2주년을 맞는 11일 봉은사에서 교육과 포교, 의료, 언론, 해외구호 등 각 분야 12개 단체에 수익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선서화전 추진위는 상월결사의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원력을 계승한 전시가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교계 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후원하고 각 언론사 및 단체들이 주관으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동체 대비의 불교 전신을 바탕으로 사부 대중의 원력이 결집하여 전법 포교의 발언을 널리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대 고승대덕 스님들의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는 선서화들. 새로운 인연 선서화전은 한국불교의 바탕을 굳건히 하고 불국정토 구현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하나의 법석으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가 신라불교를 최초로 공인한 법흥왕을 기리는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복바람이 지역 문화축전도 열렸는데요.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모였습니다. 신라시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을 기리는 추모달해제가 어제 불국사 신도회 주최로 경주 코모도 호텔 잔디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신라 불교를 최초 공인한 임금으로서 우리들은 그동안 그 크신 공헌을 까맣게 잊고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를 올리게 되어 달해제에는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주지 종우스님,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을 바람에 갈대꽃이 흔들리니 올강이 내려와 함께 춤을 춘다. 오늘 우린 영산의 염화 미소를 영조하면서 법흥왕이시여 다시 화엄청정을 불국토를 장엄해 주시옵소서.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는 법흥왕의 업적을 기리며 불태전의 용기로 보살행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사부대중은 법흥대왕께서 남기신 높은 업적과 가르침을 펼치고 계승하여 보살행원의 덕목과 서원으로 살겠으며 우리 대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가 성불케 하여지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등 각계 인사들도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 법흥왕의 추모 달해제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행복 바람이
성스럽고 뜻깊은 행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날 불국사 신도회 이미연 부회장이 추모 시를 낭독하고 명상음악가 홍순지 씨가 추모의 노래를 불러 울림을 전했습니다. 다래제에 이어 불교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올바른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축전도 열렸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보물 1265호 괴보를 모시고 매월당 김시습, 설잠스님 다래제와 호국선열 영산제, 아미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무량사 극락전합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제5회 매월당 김시습 설잠스님 다래제와 영산제에는 주지 정덕스님, 예산 법륜사 보명스님, 진광식 부여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덕스님은 다래제의 공덕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이고등락을 발언하며 아미타 학술대회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설잠스님이 꿈꿔왔던 세계를 찾아가자고 염원했습니다. 조기련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1500년 역사를 지닌 무량사가 우리 고장의 자랑이라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 사용한 동국 정훈식 표기 금속 활자와 갑인자가 최초로 전시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인사동에서 발굴한 조선 전기 금속 유물 1,7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작은 금속 활자 조각 위에 유려한 글자가 선명한 양각으로 드러납니다. 주조 시기가 밝혀진 304점의 갑인자, 을류자, 을해자가 전시됐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1,300여 점의 활자도 맞은편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갑인자, 을류자, 을해자는 책자의 해당 부분과 함께 전시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만 사용한 동국정훈식 표기법을 쓴 금속 활자와 갑인자가 최초로 실물 전시돼 주목을 끕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갑인자를 갑인자라고 확정한 이유는 이것이 그 16세기 이 토층에서 분명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관련 유물들도 다 조선 전기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갑인자라고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재단법인 수도문물연구원이 지난 6월 인사동에서 발굴한 조선 전기 금속 유물 1,700여 점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유물들은 16세기 토층에서 출토됐고 명문이 새겨져 있어 만들어진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유물들의 제작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기록으로만 형태를 알 수 있어 복원품만 존재했던 해시계 일성 정시의와 물시계 부품 주전도 실물이 최초로 확인돼 관련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출토된 금속 유물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기에 가장 앞선 과학기술을 담고 있어 크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작게는 10여 년간에 걸친 서울 벌굴 조사가 결실을 맺는 우리 고고학계 전체의 성과입니다. 불교 유물인 동종도 1535년 음력 4월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가 새겨져 있으며 보물 1460호 흥천사명 동종의 15세기 왕실 발원 양식을 계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문에 새겨진 부분과 그리고 종을 구성하는 부분인 용모양 장식 그리고 하단의 잔물결 무늬로 장식한 파편이 확인됩니다. 특히 그 용모양 장식과 잔물결 무늬가 상당히 정교하게 새겨져서 그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나 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으로만 알 수 있었던 조선 전기 과학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을 이끄는 6 DJ들이 모였습니다. 울림 개국 5주년 기념 DJ 슈퍼콘서트에서인데요.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슈퍼콘서트를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DJ 박시환의 미성과 송봉주의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가을밤을 촉촉이 적시는 DJ들의 음악이 청취자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지난 1일 울림의 저녁과 밤을 책임지는 뮤지션 DJ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개국 5주년을 맞아 유튜브 생방송으로 열린 DJ 슈퍼 콘서트. 6 뮤지션들은 발라드, 트로트, 인디 음악을 넘나들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DJ들은 라디오를 진행하며 겪은 일화들을 나누고 울림과 함께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봤습니다. 울림의 시작부터 함께한 터줏대감 DJ 송봉주는 개국 당시 울림을 떠올리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송과 그 방송국을 다녀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벅차다고 할까 이렇게 약간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대단히 기쁩니다. 울림 5주년을 축하하는 청취자와 여러 유명인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1년 넘게 라디오 이승윤의 유쾌한 쇼를 진행한 개그맨 이승윤이 5주년을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울림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쭉 이어나가셔서 50주년, 500주년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은 이번 주 다채로운 5주년 특집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부산 운수사가 제2회 천년의 향기 그대사랑 국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운수사는 지난달 31일 주지 범일스님, 곽경섭 신도회장,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천년의 향기 그대사랑 국화축제 개막식과 산사음악회를 진행하며 11월 13일까지 15일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국화분재 동호회 국향회의 작품 100여 점과 신도작품 50여 점, 총 150여 점의 국화분재 작품과 운수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되며 11월 7일 국악, 파페라 등 구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지 범일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들과 행복하기 위한 걸음이 필요하다며 사부대중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삼광사는 애국, 생활, 대중불교인 종단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중생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관음기도 수행도량 천태종 부산 삼광사. 삼광사는 지난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 원로원장 정산스님,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주지 영재스님, 김익은 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5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국태민안을 염원하고 깨달음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만생명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영원하며 진리의 보배선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세. 법회에서 삼광사 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에게 표창패와 공로패를 수여하고 부산 진구청에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의 쌀 10,000kg을 전달했습니다. 삼광사 사부대중은 창립 52주년을 맞아 기도 수행의 지혜를 모아서 더 많은 중생들을 도심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도 치사를 통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삼광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 함께 따뜻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도량으로 무궁한 정신과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 참석 사부대중도 창립 5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기념법회를 맞아 삼광사가 창건 이념을 선양하고 한국 불교 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대승보살도 수행처로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 백호의 세 가지 빛이 우리 부산 지역사회를 항상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상강사는 앞으로도 주경야선의 관음정진과 새불교 운동을 바탕으로 활발한 포교와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영주 성불사가 화엄사 도철 도흥스님을 증명법사로 약사열애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개금불사 점암법회를 봉행하고 국난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성불사는 지난달 31일 화엄사 원로 도철 도흥스님, 영주 사암연합회장 용성스님, 이정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불사 회주 지성스님은 개금불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길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도량으로 함께 만들어가며 지역 포교 제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철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극히 독송하면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더불어 하나 되는 진정한 용화세계가 될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상주 노악산 연수암이 지난달 31일 도선사 회주 동광대종사를 증명으로 삼성각 중수 낙성식과 탱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역의 만전을 기해 봉행된 점안법회에는 연수암 회주 태허스님, 한주 남일스님을 비롯해 강영식 상주시장, 대자행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회주 태호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삼성각 중수불사를 원만하게 회항할 수 있었다라며 연수암이 발전하는 도략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한주 남일스님은 점암법회에 함께한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신도들과 지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이날 연수암은 백미 10kg 백포를 상주시에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개관식에는 관장 효안 스님과 태고복지재단 스님들, 충강 이동환 이사장과 제주도의회 박호영 의원,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장 효안 스님은 늘어난 수요와 기대에 맞춰 지역 노인 재사회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구조 변경비 3억 8,200만 원이 투입된 분관은 2층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과 휴게실, 3층 대강당의 복지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 영산보존회가 제14회 영산대제 시연회 및 석채괴불 점암법회를 예산법륜사 굴법당 앞 특설 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봉행된 영산대제 시연회에서 내포 영산대제 보유자 보명스님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제의 한 뿌리라며 지역의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내포 영산대제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법륜종 총무원장 성진 스님은 영산제의 정신과 뿌리를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법륜사에서 내포 영산대제 시연회와 석채괴불 점안식이 봉행돼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